자, 여러분들 구독이 아직까지 이렇게 빨갛게 돼 있으면 구독을 안 하신 거예요. 구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빨간색이면은 일단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종이 나오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활성화돼서 배달이 옵니다. 배달이 왜 나 안 오느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유저들이 의외로 50, 60대, 70대까지도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많이 보세요. 물론 20, 30대도 많이 늘었지만 그래서 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요거 대부분 모바일로 한 80%가 시청을 하고 계세요. 구독 중으로 떠 있어야 돼요. 빨갛게 돼 있으면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종이 위에 이게 삿갓이 없으면은 배달이 안 오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올리자마자 실시간으로 배달이 가서 했구나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화면 하단에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 안내가 있습니다만 좀 더 친절히 말씀드리면, 자, 요런 화면이 있죠. 여기서 요거를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게 펼쳐지냐면, 요렇게 아래에 저희가 후원과 관련된 정보, 추가적인 컨텐츠 정보가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편리하게 후원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TV조선에 이런 기사가 떴었는데 아마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한국으로 망명하도록 국정원이 움직였다 하는 TV조선의 단독 기사였어요. 작년에 나온 건데, 근데 김정남이 가족을 이유로 거절했다는 기사예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명박 때 국정원이 실제로 대선 전후예요. 지금으로부터 2012년이니까 6년 전 대선 직전에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김정남을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했다.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가 김정남과 국정원을 통해서 라인을 확보하고 김정남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누구를 만나든지 비밀 라인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국정원이 사실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셀프 개혁에 그쳤죠. 이번에도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어떤 라인으로 김정남을 움직이려고 했는가, 망명시키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국내 선거 개입과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가를 스스로 반성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없었어요.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딱 6년 전이었더라고요. 12월 18일 이날 새벽 저는 밤을 하나도 못 잤습니다. 코앞에 선거인데 MBC가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새 확인 취재해가지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1, 2, 3보. 김정남이 이미 3주 전에 마카오를 떠났고 제3의 장소. 그때는 저는 말레이시아에 있는지 몰랐어요. 제3의 장소에서 한국 언론과 특히 MBC 언론과 접촉을 해서 모종의 기사를 터뜨릴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제가 내부 고발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MBC에서는 빠밤, 악의적 유언비어다. 선거철이 시작되니까 유언비어가 기승을 부린다 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빠밤, 제가 MBC 방콕 특파원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실직고 하더군요. 김정남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 악의적 유언비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허무호 기자, MBC 뉴스 허무호입니다. 허무합니다. 잘못 들으면 그렇게 들려요.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5분밖에 안 했대. 한 10분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엄청난 시간을 인터뷰한 거죠. 만난 거 자체, 소재 파악한 것 자체가 전 세계 특종이 되는 사람이 김정남이었잖아요. 근데 MBC 기자가 이 사람 말 맞다나 5분만 인터뷰했다 쳐도 대단한 특종인데도 기사를 안 썼어요. 왜? 문재인 야당 후보를 떨어뜨릴 만한 팩트가 안 나왔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저는 품위 유지 위반. 공영방송은 선거 때 어느 누구를 지지해서도 안 되고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판에. 팩트로서 보도에 그쳐야지 누구를 떨어뜨리려고, 야당 후보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특정인을, 국정원이 당시에 망명까지도 제안했으니까 국정원만이
김정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겠죠. 마카오에서 말레이시아로 이동한 김정남의 거처와 라인을 확인하고 있었던 건 드러난 걸로 유일하게 국정원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MBC 방콕에 있던 특파원이 말레이시아로 가서 김정남을 인터뷰했어. 그러면 국정원이 배후에 있다고 100%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품위 유지를 못한 나쁜 기자가 돼서 잘렸습니다. 박근혜 정권 1호 해직자가 됐지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노조위원장 하던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가 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 MBC를 정상화시킨다고 하셔서 한 반년 정도 지켜보다가 아무 소식이 없으시길래 나를 봐달라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선거 때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개입한 의혹이 짙으니 허무 조사를 해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사주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전 과정을 국민들께 밝혀야만 MBC가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6개월을 기다렸다가 제가 편지를 들고 가서 만났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두 가지를 요구했죠. MBC에 있는 삼성 장학생, 삼성과 관련된 재벌과 관련된 인적 청산을 해라. 두 번째는 김정남 인터뷰, 내부 고발에 대해서 조사해달라였습니다. 다시 6개월이 지나서 저는 아무런 서면으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얘기는 유선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허무를 불러서 조사를 했더니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라고 해서 중단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죠? 그죠? 업무상 당시에 움직인 거잖아요. 취재원 보호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공무로 했기 때문에 누구의 기뜸을 받고 움직였는지를 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사자로서. 이건 법원에서 취재원 보호를 기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내부 종사자로서 취재원을 밝힐 의무가 있죠. 제가 삼성 엑스파일 취재원도 그렇게 해서 밝혔습니다. 물론 취재원이 까졌죠. 삼성 장학생들이 쫙 삼성에다 보고하는 바람에 그래서 많이 곤란을 겪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로서 공적 지휘 관계, 지휘 계통을 통해서 움직인 취재라면 누구의 제보를 받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취재했다라고 하는 걸 밝혀야 되는데 허무호 특파원은 최승호 사장의 정상화위원회에서 취재원 밝힐 수 없다 거부했고 그와 관련해서 MBC는 추가로 명령을 내린다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진실을 알아낼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있었던 일입니다. 12월 18일 6년 된 일이라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MBC의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PD 저널이라고 하는 전문지인데요. MBC 정상화 매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공영방송이다. 암초 만난 적폐청산. 지금 파업 중에 들어온 이른바 시용 기자, 시용 PD들도 아직 노조와 감사팀의 전원 해고가 마땅하다라고 하는 주장과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직 MBC 최승호 사장은 그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MBC 시청률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걱 2.9 바닥을 치고 있네요. 큐시트 보겠습니다. 이제는 경제 활력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내자라고 하는 경제 정책 전환과 관련된 기사를 톱으로 올렸습니다. 경제 활력에 자리 내준 소득 주도, 속도 조절론이 득세하고 있다. 경제 활력 되살리기 위해서 예산의 61%를 주기 집행한다. 세 꼭지로 톱을 올렸는데 뉴스는 사실은 분노를 조장합니다. 공분이라고 하죠. 공의에 입각한 분노가 사회를 개선시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동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찌들어서 힘듭니다. 특히 20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시대 뉴스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서적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분노를 하라는 것인지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하자는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자, 세컨톱으로 양복 입고 좋아하던 아이를 3일 만에 현장에 졸속 투입했다. 충남 태안 화력
참사. 방금 숨졌는데 고장난 옆 벨트를 돌려서 작업량 맞추라고 했다. 석탄발전소 2인 1조 근무, 6개월 미만 단독 근무 안 돼. 뒤늦은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 발전소를 퇴직한 직원들이 만든 협력업체가 이른바 발피아를 구성해서 모피아처럼 안전을 가로막고 있다. 자, 하나 둘 셋 넷 세컨톱으로 했는데 이게 왜 감독이 없죠? 사후 약 방문이잖아요. 그나마 약 방문도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왜 이런 위험의 외주화가 시작이 됐고 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고 과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반복돼야 하는가? 도무지 방법이 없는가? 뒤집을 그런 구조적으로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해법을 제시하는 통찰이 없다는 거죠. 취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매체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독 인권과 공권력 사이에서 경찰 총기 새 기준이 나왔다는데 순간 5만 볼트 되는 감전하는 그런 장비가 새로 나왔다. 근데 안전하냐? 뭐 이런 얘기. 그런가 하면 대학생 리포터가 수행 평가로 둔갑하고 있다. 대필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미 아는 내용들이죠. 숙명여고, 학사관리 부실한 거. 문제없는 학교 8%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한당이 맡고 있잖아요. 그죠? 학원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북의 GP가 완전히 불능화됐다는 걸 확인했는데 남북 간은 초코파이 간담회했다. 저는 이 기사 뭐 이렇게 철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저는 이 데모 좀 키웠으면 어떨까? 이걸 톱으로 가고 우리가 평화 공존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라고 하는 희망을 팩트에 입각해서 제시해 줄 수 있잖아요. 상당히 톱 부분에 좀 비중 있게 실었으면 초코파이 나눠 먹고 있는 얼마나 이게 상상이 됩니까? GP가 허물어진 자리에서 남북 간의 병사들이 초코파이 먹고 있는 거. 과거 오래된 송강호 영화를 틀어줘도 되잖아요. JSA 그 영화 실제 그 영화가 수십 년 만에 현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송강호, 이병헌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한 장의 사진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시대인과 공유하면서 비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편집이 좀 아쉬워요. 그냥 이거를 달랑 한 꼭지로 저 뒤에다 이렇게 박아놓으니까 너무 아쉬웠습니다. KBS 12.5%. KBS도 사실은 대단히 낮은 거예요. 최소한 15%대를 유지했는데 그나마 어떻게 편집을 했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다른가? 경제톱이네요. 마찬가지네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가 낮췄다. 예산 최대 수준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 61%. 민간 투자 대폭 풀고 소비도 진작시킨다. 경제 활력에 총력을 기울인다. 소비도 진작시킨다고 하면 이게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의 기본 정신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대신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의 키워드인데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하면서 당장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필요시 보완한다. 상당히 좀 헷갈리는 그런 뉴스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부총리에게 들었답니다. 근데 여전히 클리어하게 다가오진 않는다. 그래서 시정률이 낮았나요? 민간 합동조사단 꾸려서 과거 사고까지 규명한다. 태안 화력발전소 관련 기사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태안발전소 조사에 유족을 참여시키고 죽음의 외주화를 방지하도록 조치하라라고 하는 지시에 따른 그런 스트레이트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아이고 리포트가 아니라 달랑 세 줄이네. 민간 합동조사단 꾸리겠다. 과거 사고까지 진상 규명하는데 유족 등이 추천한 전문가, 유족이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네요. 간접적으로 전문가를 추천하는 형태로 참여해서 그동안 일어난 사고 원인과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그리고 위험 점검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겠다. 원하청 실태를 조사한다. 이게 조사한다고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논리가 저가 입찰 제도인데 저가 입찰을 원칙적으로 막는다면 모를까? 그거는 저가 입찰을 막으면은 원하청 기본적인 구조가 성립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청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게 파견법과 도급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계약직이 생기는 이유가 원청, 원래 회사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싸게 필요할 때 그냥 대체제 형식으로 썼다가 버렸다가 바꿨다가 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인력을 쓰자. IMF 이후에 1998년에 만들어진 파견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파견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자기 기업을 가지고 있거나 구천서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파견 회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든 게 파견법이에요. 원청에서는 한번 뽑으면은 쉽게 직원을 못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을 가진 그야말로 노동자를 넣었다 뺐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파견법인데 1년 이상 파견을 못 시키도록 한 번 추가해서 2년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2년 이내로 계속 이제 교체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도급은 뭐냐? 이거는 더 어떻게 보면은 지능적인 거죠. 그러니까 도급 회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파견은 원청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근데 도급이 되면 직접 지시를 못해. 그러면 잘못된 도급이라고 해서 처벌받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번에 코레일처럼 코레일 자회사의 승무원이 직접적으로 팀장으로부터 대피시키도록 승계획을 지시를 못 받잖아요. 도급 관계이기 때문에 하청 업체이기 때문에 직접 지시를 받으면 이거는 부정한 도급이 되는 거야. 엉망으로 노동자를 수단시 대체 가능한 기계로 대하는 이 파견법 그리고 도급과 관련된 이 시스템 총칭해서 이 비정규직을 떠맡는 법적 체제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파견법 20년 진화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파견법을 폐기하라.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이 떠서 파견법 폐기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매일 노동뉴스와 같은 노동지에만 실리지 이런 게 주요 의제로 담론화되지 않고 있잖아요. 비정규직들이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파견법 폐지를 위해서 전국 10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보도를 안 해주잖아요. 대부분이 노동자고 상당수가 우리 주변에 모두가 비정규직인데 정작 이런 뉴스가 없어. 우리가 보는 뉴스에. 시청률을 내는 KBS에도 하물며 없어. 공적인 자산인 공중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에도 없어. 죽음의 비정규직을 그만하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제도화시키고 있는 파견법 이제는 20년 지났으니 폐지하자. 그런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사관 이 사안이 커지고 있는데 언론이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뭐 긴 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좀 뭐 여러분들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사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심플하게 그냥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JTBC에서 박관천 누군지 아시죠? 정윤의 문건 최초 작성자로 알려진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이 양반이 한 인터뷰가 어제 JTBC 뉴스룸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양반 말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쟁점별로 한번 보겠어요. 지금 정치권과 수구 매체 그리고 태극기 모독부대, 태극기 모욕부대 쪽에서는 이번 김태우 사건이 제2의 박관천 사건이다 이렇게 이슈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냐 하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김태우 사건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올리고 나서 15, 16개월 거의 1년 반 정도 지나서 나가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에 조졌겠죠. 그래서 보복성 인사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 자기 같은 경우는 김기춘한테 보고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탄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다. 출발부터가 다르다. 수사 상황을 확인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김태우 주장.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후속 수사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알아본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거는 통상적이지 않다. 비위가 일단 생산되면 이후에는 비공개로 누가 비위 첩보를 생산했는지 비공개로 붙이는 게 맞다.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 첩보를 생산한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 찍어 누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방금 이런 경우처럼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비공개로 붙이는 게 맞다는 박관천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환경부 장관 경질 관련해서 자기가 환경부 장관을 찍어내야 하니 찍어내기 감찰을 지시받았다. 정치적 목적하에. 그런 주장인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수사관들은 왜 이 사람을 조사하라고 하는지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지시받지 않는다는 거죠. 야, 우리가 쟤 죽여야 되니까 알아봐. 이게 아니라 쟤 이런 거 있으니까 알아봐로 던져진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것도 맞죠? 찍어내기 감찰 주장은 말이 아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른바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는 전직 총리 아들 또 민간은행장 비리 첩보, 이거는 경계선은 있지만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게 정보가 들어오는 과정에 마치 고구마 뿌리에 흙 묻어 있듯이 털고 이것만 관리했다는 주장인데 박관천 얘기도 비슷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적 영역의 사안일지라도 공직자와 관련이 있을 때는 그것까지 들여다보는 게 맞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를테면 공사 구분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은 일단 가져와서 안에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도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뭐 미꾸라지가 물을 흐린다, 법적 대응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건 이해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 교사로 삼는 태도가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복무관리 미비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세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우리 내부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성찰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도를 관리하고 우리의 실수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하고 국민께 투명하게 해야 되지. 어떤 개인적인 비난조로 나가는 것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청와대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 좀 새겨 들어볼 필요가 있는 말 같습니다. 김수사관 얘기는 필요 이상으로 저는 뭐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요거는 KBS 단독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윤근 1,000만 원 의혹에 대해서 수사했기 때문에 털렸다. 뭐 이렇게 청와대에서 부인을 했는데 KBS가 취재해 보니까 1,000만 원 건 복잡한 사안인데요. 여하튼 조카의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 장 씨가 조변호사를 통해서 우대사에게 줬다. 그러니까 장 씨라고 하는 인물이 여하튼 결과적으로 우대사에게 1,000만 원을 줬다는 건데 당시에 수사를 해서 클리어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수사나 내사도 하지 않은 채 이건 뭐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것 같아요, 검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불입건으로 처리했다,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 이런 대응은 좀 문제가 있다. 더구나 우대사 측이 나중에 선거 과정에서 1,000만 원을 어찌됐든 간에 줬잖아요. 근데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은 돌려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우대사 측에서는 그냥 줬다, 얘가 자꾸 시끄럽게 할 것 같아서, 이런 논리인데 이 부분에서는 좀 클리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주장들이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KBS 하나 더, 서기호 정의당 전 의원 판사였습니다. 서기호 재판을 빨리 끝내라고 행정처가 당시에 사건에서 피고였는데 행정처가 직접 개입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나쁘다. 뭐냐면 서기호 전 정의당 단시 해고된 판사인데 2012년 2월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어, 서기호 전 의원이.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 당연히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행정처 임종원 당시 기조실장이 조한창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한테, 아이고 또 복잡하다, 재판을 빨리 끝내라고 지시를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재판장이었던 박모 부장판사에게 전달했다. 그러니까 임종원의 지시를 조한창이 받아서 재판장인 박모 부장판사한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호 전 의원이 졌어, 재판에서.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박 부장판사는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하지만 이미 개입한 건 사실이야. 뭐 이런 기사인데 재미없죠. 왜 재미없냐면 이 뿌리를 건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서기호 당시 해고된 판사가 왜 재판을 했는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죠.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현직 판사가 서기호 판사 당시에 각하의 빅력,
것이라고 하는 멘트를 SNS에 썼어요. 자, 이제 2011년 당시에 방통위가 SNS 검열을 하겠다고 하니 방통위 이건 이제 반헌법적인 처사잖아요. 그래서 판사로서 저항을 한 거죠. SNS 통해 나의 트윗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의 감탄만 나올 것이다. 크크.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쫄면 시켰다가는 각하의 빅엿까지 먹게 될 테니 푸하하. 이거예요.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이 판사님인데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이런 방어막을 쳐주고 있구나,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게 조선일보가 크게 기사를 키우면서 법원이 해고 사유에 첨가하게 되죠. 그래서 판사 재임명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떠오르시죠. 이 서기호 판사는 MB 정권의 부당한 표현의 자유 억압에 저항하는 SNS를 한 거고, 그걸 가지고 재임명을 탈락시켰는데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법원 행정처가 찍어 눌러서 빨리 유죄를 내리고 정리하라는 취재로 개입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근데 좀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SBS 볼까요? SBS 4.9. 어제 왜 이렇게 높았는지 아직도 모르겠으나 여하튼 4.9 정상화돼서 시청률이. 큐시트를 보면 태안 화력발전소 참사로 시작을 했네요. 노동자 김영균 씨가 발견됐는데 경찰보다 정비업체를 먼저 불렀다. 경찰보다 정비업체를 먼저 불렀대. 이거 장비 문제가 더 급한 거야. 이게 대한민국 현실인 거죠. 입사 일주일 만에 혼자 작업을 했다. 허울뿐인 안전교육이었다. 2인 1조 의무화 발표했지만 쏙 빠진 위험 외주화 대책. 위험 외주화를 떠받드는 파견법,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도급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는 재발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죠? 불이 뜨거운데 그 불판을 제거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문 대통령 위험 안전 분야 외주화 방지 더 노력해달라. 이 방지하는 차원, 펜스를 치는 차원이 아니라 불판을 없애야죠. 경제 활력의 방점, 방향 돌린 정부, 위기감 반영됐나? 글쎄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탄력 근로 다시 손본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확대 경제장관의 의미는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손본다. 과연 양립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SBS가 상당히 비중 있게 보도한 내용인데요. 군사 합의 이후에 사사건건 북쪽에서 무기 시비를 걸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이를테면 해상 초계기, 요격 미사일 이런 것들, 탄도탄 레이더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사업이 있는데 군비 증강 책동이다, 이렇게 북한의 타박을 들어야 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공세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거 자꾸 들여오면. 그런데 사실은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군사적 액션이라든가 뭐 군비 증강과 관련된 논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직 군사공동위원회는 꾸려지지 않았어. 그런 가운데 저 정도 얘기는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하동길 단대 해병대 군사학과 교수, 이분 인터뷰를 인용해서 우리 방위력 개선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라고 선언적으로 북한을 적대국가, 이제 우리는 이미 냉전을 허물고 평화 공존 시대로 분명히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군사공동위원회가 아직 시작되기 전인데 이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는 보도를 할 필요가 있는가. 반면에 북측이 GP를 완전 파괴하고 상호 검증하는 추가 영상은 저 뒤에다가 처박아놨어. 요거는 조금 SBS의 의도가 좀 엿보인다. 뭐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JTBC 뉴스룸인데요. 5.9 거의 6% 육박했습니다. JTBC가 명백한 한계가 있죠. 삼성의 실질적 비리 컨트롤 타워인 홍석현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를 당분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론도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언론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정작 보도해야 될 것도 여전히 안 하고 있고, 어느 정도냐면 세월호 참사 때 수준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JTBC가 잘해서 JTBC를 모니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론들이 너무나 지금 못하고 있어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삼성 문제에 대해서 삼바 수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기사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JTBC 제가 연일 뭐 조져서 그런지 몰라도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사가 어제까지 제가 비판했던 수준의 그야말로 생생내용 기사가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는 기사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언론과 검찰 관계라는 게 있어요. 언론이 이슈를 제대로 뭔가 동력이 있는 팩트를 이렇게 내놓으면 그거를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뭔가 스모킹 건이 발견됐다, 검찰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검찰이 수사 안 하면 비판 여론에 직면하죠. 검찰 조직은 대단히 정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완종 수사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언론이 주도하는 수사다,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JTBC가 삼바 가치평가와 관련된, 그래서 검찰이 승계 연관성을 주목한다라고 보도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직전에 불과 며칠 사이에 삼성바이오의 가치평가가 완전히 널뛰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모직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를 가치평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하면서 실제로 본질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너무나 널뛰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과정에 어떤 의도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팩트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6월에는 실무팀이 4조 8천으로 했는데 7월에 11조 5천으로 해서 2배 넘게 뻥튀기 했어.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단순 가정에 근거한 것이래. 11조 5천이. 이렇게 뻥튀기 한 것이 윗선 팀장 때문이었다는 얘기도 나왔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뻥튀기 한 거야. 그래서 최초에 했던 4조 8천보다는 조그만 2조 정도 더 쓴 6조 5천 정도로 매긴 거야. 그러니까 이 열흘 동안 들쭉날쭉했던 가치 산정 과정이 과학적이지 않고 뭔가 의도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요거 검찰 수사해라라고 던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어서 어떤 꼭지를 보도했냐면 제일모직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삼성물산, 이재용이 상대적으로 주식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은 계속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거야. 얘를 더 크게 만들려고. 그런 내용을 다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게 15년 5월인데 의결 직전인 5월 22일, 그러니까 4일 전이네요. 삼성물산 주가가 완전 폭락했네. 8.9% 하락했네. 당시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어서 주요 건설사 경우에 10%에서 30%까지 오른 점을 감안하면 삼성물산, 레미안도 있고 명간대 8.9%나 하락했네. 그런데 보니까 이상해. 왜 상반기에 5월 전에 삼성물산 건설 부분이 너무나 실적이 안 좋은 거야. 300가구밖에 안 지었어. 이상하잖아. 물량 조절한 거 아니냐. 그리고 영업이익도 낮아. 이전에 비해서. 그런가 하면 삼성물산이 2조 원대 큰 거잖아요. 해외 수주를 따놓고도 주주총회 직후에 공개하기도 했어. 이상하네. 근데 무슨 뭐 변명을 들이대고 있는데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재용한테 유리한 승계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새우가 고래를 먹는 싸움인데 이 새우는 보고처럼 부풀려주고 고래는 계속 찌부러뜨리는 거죠. 이런 의도적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로서는 되게 부담스럽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언론의 보도. 이런 보도가 JTBC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평가는 하되 감시에 눈초리는 거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사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왕후의 품격이라고 하는 SBS 인기리에 방영 중이래요. 드라마인데 15%까지 올라갔대요. 그런데 지금 29시간 30분을 연속 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연대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해도 이 기사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드라마를 만드는 모든 현장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공중파나 종편이나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문에서도 보도를 안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태안 화력 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가 29시간 30분 돌아가고 있다는 현실. 언론이 보도하지 않기에 가져왔습니다.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